자, 오늘 12월 19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조정 부분은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안에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장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은 일단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연방준비은행 총재들께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총재죠.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분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 금리는 필요하다면 11개월 이상 더 높고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다. 경기가 일단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렸던 그 수준 자체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기가 더욱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에 인플레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이 얘기 자체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우리가 연방준비제도에서 생각을 하는 그 수준만큼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연준의 중앙값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좀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치가 5%에서 5.2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수준 자체가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부담감에서 사실 이제 국내 시장이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없는데, 예전을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언제였냐 하면 바로 그때가 리만 사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리만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 시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때 이제 2861포인트에서 1265포인트까지 50% 이상 하락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요 시기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요때 보면은 아마 미네르바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가 요 시기였어요. 시장이 208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892포인트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0년도 넘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이때는 역시 이제 한 9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중국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좀 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경기 성장률 자체가 로드가 조금 오래 걸리는데, 경기 성장률이 이제 미국이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경기 성장률 자체가 대부분 다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중국에서 경기 성장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전 하향 정책이라는 걸 펴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농촌 지역에 중국이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파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소비 자체를 좀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중국의 소비를 살려내면서 중국의 경기 성장률 자체가 여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경기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이제 12.6%, 이때는 이제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할 때니까 12.6% 정도 성장을 하다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지죠. 보이시죠? 그렇죠? 6.1%로 일단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곧장 11%로 일단은 다시금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왜 중국을 조금 신경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 자체가 중국이 가장 높다라는 점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이때는 이제 같이 무너졌다가 이제 중국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미국은 무너지고 있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무너졌다가 올라가니까 한국도 무너졌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는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OECD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OECD 2023년도에 이제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했는 추이 자체가 있죠. 추이 자체가 있는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은 중국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1.8% 성장을 하다가 0.5%밖에 성장을 못한다라는 점이라든지, 독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 성장하다가 역성장을 한다든지, 영국이 올해 4.4% 성장을 하다가 0.4% 이제 역성장을 하는데,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전에 이제 경기 성장률이 좋지가 않았고, 이번에는 3.3% 성장하다가 내년에 4.6% 성장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지금은 일단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영향도 받으니까 2.7%에서 1.8% 정도 성장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을 따라가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중국을 따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중국의 증권 보유 잔액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도 이제 계속해서 좀 요 수치 자체가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이 중국하고 완전히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중국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일단은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를 좀 하고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계속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중국 지표에 굉장히 조금 주목을 해서 봐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제가 이제 주말에 유튜브 방송을 한번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미국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 시장 보실 때 기술적으로 분석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밀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추세적으로는 아래쪽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근처에서 거래 터지면서 완전 도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도지 형태의 단봉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미국 시장이 내일부터가 이제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시만기일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음봉으로 다 빼야 되겠죠. 터프생님 그렇다 1번 맞잖아요. 동시만기일이고 그 다음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아래꼬리를 달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도지가 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도지가 뜰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단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편다든지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차라리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됩니까? 심화되지 않습니까? 심화되지 않습니까? 심화되겠죠? 그렇죠? 더 심화된다면 아래 꼬리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만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찌되었던 변곡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 전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 그냥 분석하는 걸 갖다가 그냥 듣고 그대로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분석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사고가 몰려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던데, 영화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굉장히 영화를 열심히 보고 나중에 꿈이 영화 감독이 꾸민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나중에 이제 각본을 정말 멋떨어지게 해서 써서 보여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작품에서 멋진 작품들만 이게 짜집기가 된 거죠. 스스로도 못 느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내 판단인지를 판단을 안 하고 자꾸 읽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때는 항상 거기에서 팩트하고 오피니언을 구분하시는 습관 자체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돈 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모든 기사들이라든지 내용들은 사람들이 왜 시장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있든지 없든지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끼워 맞춰서 기사를 내보내려는 속성이 있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반대로 시장이 좋은 이유가 진짜 그거든 아니든 간에 많은 신문 구독자라든지 많은 유튜버라든지 하는 분들이 시장 안에서 왜 이게 올라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끼워 맞추려는 노력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끼워 맞춰진 기사가 진짜인 양 사실인 양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때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은데 시장 안에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가 밀렸던 이유가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은 총재들이 대부분 또 보수적인 얘기들을 일단 하고 있고 이번에 PMI 지표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일단 나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매수보다는 그냥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도지가 떴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도지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운다라는 뜻이죠.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울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기사들한테 너무 막 휘둘리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보면 우리 시장은 일단은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9시 7분이죠.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60분 먹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 많이 해드리죠. 일단은 미국 시장의 영향 자체를 우리 시장이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받는 시간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보통은 걸리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지금 확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했었죠. 그래서 이 확장 부분을 지켜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렸습니다. 고점이 계속 저점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은 일정 부분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래쪽 확장이 일단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기대가 일단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60분봉 상저점 부분을 좀 이탈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이 악재가 나와서 우리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오전에 한 10분 정도는 보통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뭐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가든 이건 이제 동시효과고, 그 다음에 시장이 보통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게 되는 10분간의 흐름 자체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봉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분봉을 보니까 오늘 10분봉은 딱 걸쳐진 봉이죠, 지지 라인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작도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렇죠? 작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시장은 아래쪽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한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들어진 부분의 10분봉에 향후 이제 고점을 돌파할 건지 저점을 이탈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박스 정도로 일단 움직임 주고 있다라는 건 눈에 보이시죠? 예, 콩님님 어서 오시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뭐 10분봉 기준으로 제가 잡아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 부분 일단 돌파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 가능성이 일단 생긴 거죠.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이 일단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봉 기준으로 첫 10분봉의 저가 부분이 이탈을 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할 경우에는 고점 717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단은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었죠? 자, 시장은 양대 시장 지금 10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종목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시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뭐 조정 받고 있으니까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묘하게도 종목들 움직임들 중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 일단은 지금 보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일단 거래가 조금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셀트리온은 저는 사실은 좀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이제 불황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불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되니까 불황형 사업들 중에서 제약바이오도 관심은 가질 수 있다. 단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롤링이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약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약을 먹는데 이제 개발도 안 된 약을 먹지는 않겠죠. 그쪽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이 리스크를 지려고 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커질 때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지금 충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 판매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작년에 확정되어 있는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 확정된 실적이죠. 확정된 실적 나왔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매도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셀트리온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이 아니었던 요때, 지금 보시면 요 실적이죠.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할 때, 영업이익이 3천억, 4천억 정도 수준을 할 때의 주가 수준이 지금 보면 38만 8천 원이었는데, 현재로는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그 당시 대비해서 거의 더블 정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7만 8천 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평가 관련된 종목으로도 관심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안의 추세를 완전히 돌려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저평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뭐 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익 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지시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2.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금요일날 그 미국의 포드에서 포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전기차 픽업 트럭의 판매 금액 자체를 요즘은 자동차 가격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전기차 가격을 한 8% 정도 올렸습니다. 픽업 트럭의 주력 모델이죠.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가격이 오르니까 일단은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일단 나오면서 포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미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약간 또 위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스위스에서 이제 이번 동절기에 전기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LNG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그러면서 기아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포드발 악재로 인해서 현대차 조금 조정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아까 이제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아예 뭐 사놔놓고 매일 사지 매달 사지 뭐 이런 사고방식 소위 말해서 투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사고방식이라면 접근 안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추세선 돌려내기 전까지는 일단 접근 자체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HMM은 이제 뭐 주인도 찾고 기대감도 좀 있죠, 그렇죠? 기대감도 좀 있고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안 좋을 때 자꾸 자금을 이상하게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경기가 이제 물동량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지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해상의 물동량 자체 수출이나 수입이 많아지고 수출이나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은 해상의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해상의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선 운임이라든지 해상 운임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 해상 운임이 증가를 하면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HM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일단은 상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물동량 자체가 많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HMM이라든지 하는 회사들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러한 시황입니다. 근데 좀 묘한 거는 뭐냐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밀려야 되겠죠. 밀려야 되는데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공략은 언제 공략을 할 거냐 하면 아예 추세를 넘고 난 다음에 공략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특징적으로 봐줄 수는 있겠죠. 관심 종목 안에는 넣어두시고 종목들을 계속 체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거래 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HMM 얘기를 했는데 페노션도 지금은 시장이 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반전합니다. 얘기를 항상 했죠. 좀 묘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묘하게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대차 밀리고 있고 기아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기아는 조금 당분간은 멀리하자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좀 멀리 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좀 멀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강세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US 스틸이 이제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포스코 홀딩스 오늘 뭐 강세 같이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묘한 종목이 하나가 돼 있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이브가 바닥권에서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선까지 올라왔어요. 오늘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본 게임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지금부터와
지금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얘기가 나왔는 부분은 지금 하이브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방탄이 없어도 실적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속 기관들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근데 저는 하이브는 장점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완전히 글로벌 회사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글로벌에 나가서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수들 그냥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JYP에서 죄송합니다. JYP에서 예전에 원더걸스를 글로벌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죠. 그렇죠. 유명 가수들 옆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같이 이제 콘서트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글로벌에 먹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전략 자체는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노력 자체는 일단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게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묘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다 관심 가져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이브는 지금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저항선에 부딪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가 몰리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으로는 해상 운송 관련돼서는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는 일단 매도 거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코스닥 시장에 거래 동반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눈에 띕니다.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대부분 추세를 넘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는 추세를 넘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언급 한번 해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게임은 개인적으로는 불황형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골프장을 가고 싶지만 골프장 갈 돈이 없으면 요즘 팡야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쪽 게임은 잘 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원래 현실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게임에 보통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게임도 불황형 사업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박셀바이오 거래 동반되고 있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 관점이죠. 차바이오,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 오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엔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중국 쪽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는 중국 쪽 부분의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이 동남아라든지 뭐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안에서는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락으로 갔던 모습이었죠. 보입니까? 최근에 이제 추세를 조금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보인다 1번. 외국인 기관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외국인 기관 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개별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 외국인 기관들이 없으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고 관심은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엔터주들 오늘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장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오늘 음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오전에 얘기를 할 때 그다지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 10분봉상으로 일단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 시장이 10분봉 일단 만들어지고 안정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정을 찾아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얘기 잘 들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 코스피 시장은 사실은 코스피 단기 추세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요. 중요 포인트는 일단은 아래쪽 지수가 지금 보면 2342 정도 되는데 이탈 되는지 이탈 안 되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승 시에는 이거 그냥 돌파를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10분목 고가를 돌파를 하면 뭐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2360 돌파해야 돼요. 상승 시 2360포인트 돌파한 차 체크 돌파한 착시 단기 추세에는 완만한 상승 추세로 복귀됩니다.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지금 계속 10분봉 안에서 있죠. 아직까지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은 10분봉을 지금 다시금 또 돌려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코스닥은 조정을 받을 때 이것도 이제 적어 드리도록 하죠. 코스닥은 조정 시에 717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상승 시에는 그냥 여기 돌파를 하는 게 좋죠. 720포인트. 두 개 일단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정리됐다 1번. 시장 흐름 자체가 아까 이제 봤을 때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항상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습관에 들여놓으세요. 반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항상 흐름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도 일단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은 반등이 나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세부 조정 자체를 좀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뉴스 보고 시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뉴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조금 더 봐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강세 보이는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 LG생활건강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다 말씀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카카오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보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냥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면 돈을 못 갚죠. 그래서 금융주들을 계속 봐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금융주들 중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파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증권주는 아니더라도 이자놀이를 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좋다. 이런 식의 개념.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편의점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편의점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매출이 이제 담배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이 아니라 간편식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점심값은 올랐는데 회사 가서 일은 해야 되죠. 그렇죠? 경기가 불황일 땐 직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점심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밥을 굶든가, 두 번째는 도시락을 싸든가, 세 번째는 편의점에 가서 값싸게 때우든가. 보통은 세 번째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편의점도 불황형 사업이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광고 단가라든지 하는 광고 부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카카오를 안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은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장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상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다리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돈이 없는 회사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돈도 있는데 뭐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들이 집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 가지고 있으면 파시겠어요? 돈이 없으면은 뭐 은행이 이자하고 이런 게 잦혀가지고 돈이 없으면 금매라도 내놓겠죠. 그런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집을 지금 팔까요? 아니죠. 요번만 좀 기다리다가 좀 뭐 한 2, 3년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더 비싸게 다시금 또 팔 수 있을 건데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쵸? 막 이자 상환도 힘들어지고 막 그러면은 뭐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면 굳이 팔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지금 집을 팔아야겠다 급하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야,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이자 상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빚을 안 내고 집을 투자를 했으면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상장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있고, 그러면 시장에 카카오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원자재도 안 들고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요즘 보니까 인건비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은 가져두시면은 일단은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항공우주 조금 반등 중입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이게 확장이라서 약간은 독이든 성배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반등, 이건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만 좀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패턴 만들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 만들어 주고 있는 중인데, 패턴을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55,000원에서 만약에 추세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금량, HM이 묘하죠. 그렇죠? HM이 묘하죠. HMM이 묘합니다. HM이 묘하죠. 배당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볼까요? 지금 제가 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2월 4일에 얘기가 나왔던 게 컨테이너 운임이 1200선 붕괴, 해운업 다운사이클 본격화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을 팔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컨테이너 운임 2년 만에 1100선대 추락, 해운업 다운사이클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겠죠. 근데 왜 올라? 그죠?
그쵸? 외워라. 오르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기관들도 어느 정도 사가지고 들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는 있는데 그쵸? 그런 종목들을 보라고 심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심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왠지는 몰라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게 그 하루의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이 작지 않잖아요. 작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되면 강세 움직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나중에 되면 갑자기 좋은 얘기 나온다? 무슨 M&A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좋은 회사가 가져가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강세인데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G 플러스도 오늘은 뭐 강세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 안에서 종목들 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 올라오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4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긴 하죠. 중심에 서 있는 회사긴 합니다. 지금은 뭐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체크를 해 두시고. 인탑스라든지 세트렉 아이, 그 다음에 루닛, 그 다음에 로바텍, 프리토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강세네 20% 이상 올랐네요. 20% 이상 올랐는데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20% 올랐습니다만은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은 아닌데 이건 지금 까딱까딱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까딱까딱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0일만이 아니라 21,450원 돌파하면은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그때 하시게 되면 이탈가는 21,150원 되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리튬으로 돈 벌고 있는 회사 뭐 리튬이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름만 붙여도 그래서 이름을 잘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 1번. 그래서 이름을 잘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애기들 이름도 장명 센스 이런 게 필요하죠.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놔 놓고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놔 놓고 여러분들이 재테크 주식으로 재테크를 해서 목돈을 조금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배당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한 달, 뭐 1년에 현금 흐름을 4천만 원 이상 만들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거든. 그렇다 2번. 몰랐죠? 그냥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잖아. 주식을 뭐 그렇게 해서 배당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한 연간 4천만 원 이상. 그래서 돈에 너무 쪼달리지 않고 내가 놀고 먹더라도 충분히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자. 이건데 생각과는 다르게 단타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죠. 자, 샤페론 뭐 이건 단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거래가 최고 많죠. 보인다 1번. 거래가 여기가 최고 많죠. 거래가 최고 많은 봉이 나오면 그 봉에 저가 깨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게 있고 요때에 거래가 터지는 게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대표님 이거 돌파할 때 그러면은 올라서서 매수를 했는데 거래가 이렇게 터질지 말지 내가 몰랐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 2번. 맞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여기가 저항이라서 이거 돌파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거래가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래가 터지면은 어디 저가가 이탈가가 되죠? 6,470원 깨지면 안 좋죠. 그걸 이해갔다 1번. 6,470원이 깨지면 안 좋죠. 아니면은 좀 길게 생각을 하면 10분봉까지 생각을 하면 1분봉은 이제 페일리어가 많이 나오니까 10분까지 생각을 하면 6,370원 안 깨지면은 그냥 난 한번 버텨보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정리됩니까? 정리된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시장 안에서는 오늘 인탑스 올라오네요. 인탑스도 묘한 회사들 중에 하나죠. 변신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뭐 패턴이네요. 세트랙 아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꺾여 있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들었다 1번. 뭘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요.
뭘 계속 뭔가를 하려 그러면 다쳐요. 시장이 상승할 때도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있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냥 하면은 잘 돼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봄에 그냥 대충 씨 뿌려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죠. 그렇다 1번. 맞잖아요. 봄에 대충 씨 뿌려 놓으면은,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먹다가 그냥 씨가 그냥 흘렀어요. 그러면 걔가 갑자기 막 꽃을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농사에 이게 뭔가 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겨울에 열심히 씨 심어봤자 하라 그러면 비닐하우스 제대로 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 방향성이 턴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턴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턴하고 난 다음에 해도 관계없어요. 오케이? 들었다 1번. 턴하고 난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턴하고 난 다음에 관계는 없어요. 보통 시장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그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시장이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고 경기 침체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코난 테크놀로지는 채팅창 치시고, 요거는 개별로 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 채팅창 치시고, 이건 개별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회원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뜨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뜬다고 계속 빠지는 시장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빠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포인트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추세를 잡았는 걸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추세를 잡았는 거 보면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추세를 잡았는 걸 보면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 방향 잡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히 다 수익 나요. 20, 3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봄에 씨 뿌려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락할 때도 하고 상승할 때도 하고, 그럼 나중에 대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걸 알겠다 1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조금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유튜브에 또 녹화를 해놨고, 시장 시황하고 전략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본격적인 종목 얘기는 회원 방송 계속 이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